이번 시간에는 테마 몇 번입니까, 여러분? 43번이죠. 이 테마 43번은 이제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명법 내용이잖아요. 아시죠? 명의 신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중개 실무에도 한 문제 나오고요. 민법에도 한 문제 나오고 그렇고. 사례 문제 많이 나오니까 사례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죠. 한 문제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은 원래 명의신탁은 탈세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99%가 금지입니다요. 그러니까 원리는 원칙은 금지.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부, 눈꽃만큼 있습니다. 대부분은 금지. 그래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명의신탁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금지다. 목적을 따지지 않고 명의신탁하면 안 된다. 명의신탁이 뭔데요? 실제 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나 가등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권리자인데 등기를 할 적에는 딴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등기나 가등기. 둘이 짜가지고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런다. 그건 99%가 금지다. 허용되는 건요 1%밖에 없다. 응? 그래서 금지된 명의신탁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고 목적이 뭐든 간에 안 된다. 그래서 처벌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건에 대한 등기 명의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짜가지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빼돌리면 안 되겠다. 탈세하고 같이 강제집행 피하고 뭐 이런 목적이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등기 명의를 옮겨놨을 때를 얘기합니다. 물건. 소유권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그렇지만 임차권 같은 채권은 명의신탁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채권에 대한 등기 명의로 돌려놨다. 그건 명의신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고, 그죠? 그에 따라서 물권 변동도 어떻게 됩니까? 무효. 요게 대원칙. 금지된 명의신탁이다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약정도 짠 것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요것은 일단 나올 때 말씀드리죠. 넘어가 될 것 같고요. 자, 등기 명의신탁 해봅니다. 둘이 짜가지고 약정을 해가지고 등기를 어떻게 해요?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옮겨 놓습니다. 이걸 양자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양자간의 명의신탁. 자, 요리 옮겨 놓는 거죠. 물건에 대한 등기를 옮겨 놓는 거. 이때는 명의신탁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금지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랬을 때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여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법적 소유자는 이 사람으로 봅니다. 등기부터면 이 사람 이름이 나와도 수탁자 이름이 나오겠죠. 그래도 법적 소유자는 누구로 봐요? 신탁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배틀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명의의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권 행사. 이런 거 돼요. 요게 이렇게 옮겨놓은 걸 불법아닌 급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배틀을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명의신탁 약정이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서 찾아올 수는 없어요. 해지. 배틀을 올 때 명의신탁 풀어서 명의신탁 이제 끝낼 거야. 이렇게 해서 해지해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이게 무효여서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약정이. 없는 걸로 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 그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3자한테까지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제3자는 명의상 사실을 알든 모르든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제3자는 취득하게 된다죠. 응?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수탁자가 횡령죄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탁자 같은 경우는 원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그 다음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신탁자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의신탁을 했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0%까지. 경우에 따라 밑을 수도 있어요. 과징금 부과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했다 과징금을 받게 되면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실명 등기를 해서 이렇게 등기를 가져올 의무가 있습니다. 실명 전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명 등기 의무가 있다. 누가요? 신탁자. 맡긴 사람이. 그 실명 등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받고서 1년 내에 실명 등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 과징금 부과받고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 부과받은 사람이 또다시 1년 내에 실명 등기 안 하면 그분은 두 번째, 2년째까지 안 하면 20%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뜯어냅니다. 두 번까지만 그래요. 그래서 신탁자가 이제 엄청나게 처벌받게 되죠.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약정과 등기전은 싹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신탁자한테 있는 걸로 봅니다. 법적 소유자는. 니은방.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여기 무효니까 이전 등기 청구, 이전 등기 된 걸 말소해달라고 하는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네?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실명 전환할 수가 있다. 그때 신탁자는 5학년 2반 이렇게 처벌받고 과징금 30%까지 부과받고 이행강제금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평가액의 100분의 20 그러면 안 되고요. 부동산 평가액이 100분의 20이 아니고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했을 때는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했을 때는 10%. 그 다음에 또다시 그때부터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 2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 내 실명 등기 안 했을 때는 20%까지 뜯기니까. 이거 1년, 2년, 이거 다 합치게 되면 30%까지 뜯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얼바.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악의를 뛰어넘어서 적극 가담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어떻게 돼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처분했다고 해도 밑에 보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어보셨죠? 양자간의 명의신탁은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3자간의 명의신탁, 요게 이제 사례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 둘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둘이 짜가지고 요 사람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등기는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둘이 짰죠 지금 둘이 짰죠. 요 사람이 뭐요? 신탁자 맡긴 사람. 이 사람이 명의 빌려준 수탁자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됩니다. 명의상 약정 및 소유권 이전 이때는 명의상 약정 무효죠. 그 다음에 등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렇게 되지. 요거부터 원칙이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봐요? 소유권은 이게 무효니까 등기가 무효니까 매도인 원래 소유자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니은번.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보면 요건 매매계약은 유효죠. 유효.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잔금을 이렇게 다 치렀다고 한다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여기가.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냐? 있다. 왜냐면 등기는 요 앞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무효여서 이렇게 빼트려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잔금 받아먹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직접 이렇게 자발적으로 매도인 이 사람이 안 하면 대위 행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인을 대위해가지고 원래 소유자 대위해가지고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를 말소하고 원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땐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걸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거 너무 쉬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팔아먹었다고 해도 횡령자가 되지는 않는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실탁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계약명의 실탁이 사례. 계약명의 실탁이 나오죠.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댑니다. 돈. 둘이 짜죠. 명의실탁 하기로. 그래서 너가 이 사람 부동산을 갖다가 앞장서서 계약도 하고 등기도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지. 뒤에 숨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 팔아먹는 사람은 이 둘 간의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숨어 있는 걸. 그래서 선의가 많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요 관계를 모른다고요? 자, 요 관계요. 계약 명의실탁. 여기 보면 매도인이 여기요. 이 사람이 명의실탁 약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몰라. 이거 선이라고 하죠, 보통. 모르고 앉아있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누가요? 이 사람이. 명의실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선이어도 모르고 앉아있어도 명의실탁 약정은 무효고,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둘 간의 명의실탁 약정은 무효예요. 금지된 명의실탁은 100% 명의실탁 약정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예외도 없어, 이건. 무효죠. 약정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과 등기는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은 집 팔고 지금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요.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효로 만들어 놓으면 요 매도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매매계약과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유효로 봅니다. 유효로 봅니다. 그럼 법적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이 사람 돈 가지고 산 이 사람이 소유자로 보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여기가 소유자. 이 사람도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그 줬던 돈 있죠?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임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 내놔라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야, 내 거야. 소유권 가져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자체를 등기명에 이 사람 앞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걸 넘겨달라고 할 수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수 자금에 대해서 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적이나 신탁자니까 2억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명의실탁 하지 말라는 걸 했죠. 과징금 30%까지 얻어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 등기를 빼뜨려 올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없죠. 이 사람 소유자니까. 그래서 실명 등기를 갖다가 1년 이내 또는 또다시 1년 이내, 2년 이내에 안 하고 그랬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런 케이스, 계약명의실탁 이 케이스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소유권자에서 빼뜨려 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명의실탁 같은 경우에 신탁자는 이행강제금은 거리가 멀어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근데 제3자한테 팔면 어떻게 됩니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3자한테 임의로 팔았다고 해도 횡령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명시상에서 횡령자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되면. 다만 수탁자로서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안 되더라도. 자, 이번에는 더 나가서 이제 요거 해봐요. 더 나가서, 악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매도인이 신탁자, 수탁자 사이의 명시탁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알았다면 매도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았다면. 응? 알았다면. 여기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면. 악이어도 여기 명시상의 약정은 무효인 건 똑같아요. 나아가서 요것도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바람에 매도인이 일단 소유권자로 취급됩니다. 법적 소유자로. 알게 됐을 때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뒤집어질 수 있지. 여기서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법적 소유자는 일단은 여기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소유자 아닙니다. 무효니까 그렇습니다. 무효. 소유권이 여기 있는 상태는 사실 등기명의는 여기 지금 있어요. 근데 법적 소유자는 이 사람으로 봐요. 어차피 자금주는 이거 못 빼뜨려 옵니다. 부동산 자체는. 다만 이제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뺏어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 소유자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악일 때는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악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명시상 약정 무효고 매매 계약과 등기도 뭐예요? 싹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선의일 때고 다르죠. 여기가. 그래서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있는 걸로 봐요. 법적 소유자는 매도인이 있다. 그래서 매수인인 수탁자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자 아니라고. 그래서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왜요? 자기 소유권 취득을 못했고 소유자는 저 사람이니까 야, 돈 내놔. 물론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죠. 무효니까 등기가. 그런 거고요. 자, 처음부터 명시상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등기 건네놓은 거. 이런 거. 명시탁 아닙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거 있죠. 상호명시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유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실제 소유자는 A인데 등기 명의는 B다. 이렇게. 이게 명시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도담보도 실제 소유자는 채무자인데 등기상호는 B로 넘어간다는 거지. 담보 목적이니까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는 어떻게 해요? 소유는. 실제 소유는 구분소유. 근데 등기는요. 공유등기.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구분소유라는 건 101호의 소유자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등기는 어떻게 돼요? 빌라가 6채니까 6분의 1 지분으로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101호 딱 그걸 특정해서 소유하는데 구분소유. 근데 등기는 어떻게 해요? 6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한다.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이렇게. 이것도 명시상에서 빼주는 거예요. 외역을 보면 명시탁처럼 보여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실무에 가시면 신탁 등기 되게 많이 보셔요.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된 거. 이것은 이제 주로 담보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탈법이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명시상에서 빼줍니다. 세 가지는. 자, 동그라미 4번은 이건 뭐냐면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신탁인데 유효한 명시탁이에요. 허용되는 명시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봤던 건 뭐예요? 금전 명시탁이 99%였죠? 그걸 봤었던 거예요. 근데 허용되는 명시탁은 어떤 경우냐? 이런 거예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배총총, 배우자 간의 쫑, 종중, 종손, 쫑, 배총총, 배총총, 종교단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허용되는 명시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뭐예요? 강제집행 면탈, 조세포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죠. 그때는 명시탁 약정은 어떻게 돼요? 이건 허용되는 명시탁이 됩니다. 이 나쁜 목적이 꼭 없어야 됩니다. 여기를 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배총총 플러스 어떻게 납품 목적이 없을까? 그때는 허용되는 명의탁. 허용되는 명의탁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허용되는 명의탁은 명의탁 약정이 어떻게? 유효고. 그에 따른 등기 유효가 되니까 명의탁 한 게 유효예요. 등기 유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징금, 형사처벌 이런 거 없어요. 유효한 명의탁입니다. 처벌받지 않죠? 이렇게. 형사처벌 할까 했습니다. 과징금도 아까 했습니다요. 이행강제금 했고요. 자, 문제 갑니다. 2023년 10월 7일 갑은 친구 을과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상 약정을 맺고 친구 을과 친구라는 게 잘 나와요. 그렇죠. 갑은 친구 을과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명의수탁 약정을 맺고 이전 등기를 갖다가 을 앞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 수탁자더라 이런 거지. 을 명의수탁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 갑을사의 명의수탁 약정은 이거 어떻게 돼요? 갑과 을사의 명의수탁 약정은 무효고 등기도 어떻게 되고요? 무효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니은번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부동산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어린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불법어린 급여가 아니에요. 등기 넘어간 게. 그래서 등기를 어떻게 빼뜨려 올 수 있다. 그죠? 불법어린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가 좀 불가능하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가져올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 알소 등기 청구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불법어린 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두 개. 자, 디귿번.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조금 다른 얘기네.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X부동산이 있어요.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명의수탁이라면, 여기 병, 여기 매도인이 모양이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명의수탁이다 그러면, 을을 앞장 세운 거죠.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신탁자 갑이 숨어 있죠? 갑이 을한테 돈 준 거죠? 그 돈 가지고 여기 병하고 계약도 하고 등기도 을 앞으로 가져온 거죠? 응? 자, 이랬을 때 당연히 여기 보면 이때 이 사람이 그걸 알았다고 악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약정을 알았더라면 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두 사람 사이의 명의상 약정은 어떻게 됩니까?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무효고 무조건 무효고 금전 명의탁이니까 금전 명의탁의 증거는 친구예요. 친구. 배청총이 아니잖아요. 친구니까 금전 명의탁 들어가서 무효고 이것도 뭐예요? 무효고 다 무효니까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 거지.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마친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거짓말.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기억내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요. 또 가봅니다. 2020년 10월 1일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갑과 을은 갑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소유의 엑스토지 땅입니다. 엑스토지예요. 근데 갑의 것이라고 봐요. 을과 병은 농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약정을 맺어갖고 갑에서 을의 요구에 따라서 둘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농지법을 피해 나가려고 명의를 누구요? 이렇게 을과 병을 이렇게 명의상 약정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전을 해서 농지법을 피해 나갔죠. 이 사람이 뭐예요? 신탁자. 이 사람이 뭐예요? 명의 빌려준 사람 수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자, 갑을 사이에 갑이 병의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 이게 무효고 이것도 무효죠. 3자 간의 명의탁이죠. 무효고 그 계약은 어떻게? 유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유효하다 그랬는데 땡. 옳은 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을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왜냐면 소유자 때는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뭐예요? 갑한테 있는 겁니다. 법적 소유자는 갑이에요. 등기 명의는 뭐예요? 등기 명의는 병이지만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죠. 무슨 돈을 받아 처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겠어. 아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이나 나온 거 최근에. 이거 없어. 인정이 안 돼. 부당이득 취한 게 없어. 명의만 있을 뿐이지. 행사할 수 없답니다. X.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거 유효거든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빼뜨릴 수 있죠.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다. 요거 땡땡땡 동그라미.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다. 이런 말이 오면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고 명의신탁입니까? 아닙니까? 처음부터 명의신탁에서 공유관계요. 명의신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명의신탁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그 등기는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아니요. 명의신탁 아예 아닙니다. 이거. 무효다 하는 게 틀렸죠. 유효합니다. 이 등기. 그러니까 아까는 101호 빌라를 소유하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6분의 1 지분 등기한 거죠. 이 등기 유효해요. 다만 처리가 될 때는 101호 빌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걸. 네, 연방.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배우자 나왔죠? 배종총 배우자,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등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허용되는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그 등기는 어떻게 해?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유효하다.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니까 괜찮은 명의신탁이니까 약정도 유효, 등기도 유효 이렇게 되죠.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디귿번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가지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계약 당사자가 되는,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그치? 신탁자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신탁자, 매도인, 둘이 매매계약, 3자 간의 명의신탁이요. 여기 수탁자, 계약은 요렇게, 등기는 요렇게, 둘이 짜고, 이거잖아요. 그때, 무효인 명의신탁이죠? 이것도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법적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때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갖고 수탁자 명의로 돼 있는 요 등기를 말소해서 가져올 수 있죠? 대위 행사할 수 있죠? 대위. 여러 번 나오네, 이거. 맞는 얘기죠? 틀린 거 몇 번? 옳은 건 몇 번이요? 니은하고 디귿번이니까 4번이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이번에. 아이고야. 사례 문제 계속 나오죠.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에게 X토지의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을을 앞장세웠습니다요. 을을 앞장세워서 돈을 줍니다. 누가요? 갑이요. 뒷돈을 댔어요. 이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그러면서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뒷돈 댔습니다. 신탁자입니다.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짠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병으로부터 X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땅을, 그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가져온 거죠. 응? 이렇게. 이 사안에서 개혁 공인인계사가 요 관계요. 요랬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명의신탁 약정, 요 사람이 지금 선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 말은 아직 없죠, 위에는. 자, 틀린 거 오라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의 약정은, 이 약정은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선이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나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뭐일 때? 선이일 때지. 그래서 1번은 약정은 유효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약정 무효예요. 이거 무효라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일 때라는 거죠. 을은 엑스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이 취득하는 거 맞죠? 맞고. 3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안 경우가 나와버리네.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안 경우. 악이라는 거죠. 자 어때요? 여기서 알면 자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다시 여기 해볼게요. 병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을이 앞장서고 있고요. 숨어있는 건 갑이고요. 둘이 명의상 약정을 했고요. 이때 병은 악이 요 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매매하고서요. 등기를 가져온 상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러거나 어쨌거나 무효입니다. 근데 알았기 때문에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매계약과 등기도 싹 무효가 돼서 이 사람 소유권자 아닙니다. 법적 소유권자는 일단은 누구한테 머물러 있는 꼴입니까? 병 이렇게. 그 위 약정을 병이 하였을 때는 병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병 맞죠? 그 다음에 병이 알았을 때는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응? 을은 병에게 아이고야.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면 청구할 수 있지. 이게 무효죠. 무효기 때문에 야 등기 가져가시고요. 내가 준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없다니까 X입니다.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갑과 을의 위 약정 병이 이거 악인 거죠. 세 개 다.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정은 어떻게?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요.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소유권 취득해요.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틀린 거 오라고 그랬는데 틀린 게 상당한데요 지금. 1번 틀렸어요. 알지 못한 선의의 경우에도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인 겁니다. 금전 명의상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이건 소유권 취득, 이건 맞죠? 병에게 소유권 기술한다. 안 경우는, 그렇죠. 요거 두 개가 맞는 거예요. 이거 수정을 해주세요. 이거 맞고, 틀린 건 1번, 4번, 5번이 틀린 거예요. 4번만 틀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건 오류입니다. 1번, 4번, 5번이 답이에요. 틀린 건 1번, 4번, 5번,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명의신탁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끝에 조금 정답이 잘못된 게 있으니까요. 문제 자체를 이제 조금 낼 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정답을 잘 수정해 놓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